조선시대의 큰 특징은 미혼의 남녀 대개는 따은머리 형태였다고 해요. 그러고 1820년대 순조 중엽까지는 얹은머리가 유행함으로써 가채에 치중하였으나 그 후에 쪽머리가 대중을 이루면서 사치스러운 비녀가 유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는 기혼남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쌍투머리 형태이나 아니면은 기혼녀의 머리 형태는 다음과 같은데, 여기에서 얹은머리, 쪽진머리, 어유미, 조진머리, 첩지머리, 거두미, 대수 이렇게 형태가 있었다고 해요. 이거를 그림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선시대 머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얹은머리, 쪽진머리, 어유미, 조진머리, 첩지머리, 거두미, 대수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트레머리, 얹은머리를 먼저 살펴보면은 모다발을 후두부에서 두 다발로 이제 틀어서 묶어 나눈 뒤 왼쪽 가닥은 오른쪽, 왼쪽 가닥은 오른쪽으로, 오른쪽 가닥은 왼쪽으로 교차시켜서 그 끝을 앞 이마로 돌려 꽈리 모양으로 이제 얹은 뒤 남은 한쪽 끝을 몰아서 붉은 장식 댕기로 고정시킨 후 그 위에 흑색 가르마를 얹기도 하였다. 여기 붉은 댕기 보이죠? 장식 댕기로 고정을 시켰다. 그리고 쪽진머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서부터 계속 봤던 이제 목덜미 뒤후에 묶어서 따라서 틀어서 묶은 그 장식 비녀로 꽂은 형태를 말하고요. 어유미, 어여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실에서 많이 한 머리인데 우리 이거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봤죠. 그래서 양반집에서 의식 때 대례복에 병용하거나 예장식, 결혼식 머리에 얹는 가채의 커다란 머리 형태이다. 그래서 머리 가르마 위에 첩지를 메고 그 위에 어염 족두리를 쓰고 그 위에 이제 또 7 쪽지를 두 갈래로 따서 만든 어여머리를 얹어 옥판과 화점으로 장식을 하였다. 그래서 어염 족두리는 어여머리에 이게 어염 족두리예요. 그래서 어염 족두리는 이제 어여머리의 밑받침으로 사용하였으며 검은색 공단에 목화솜을 넣고 부분에 잔주름을 잡아서 양쪽이 볼록하게 둥글며 아랫부분은 백색 면직물이 밑받침으로 덧붙여 부드러운 촉감을 갖게 하였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조진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88년 우리가 가채를 금하고 본인 내 머리카락만으로만 쪽을 짓는 족두리, 쪽을 지고 족두리를 대신 해라. 왜냐면은 그 이유는 사치와 폐간이 심해서 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가채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목이 꺾여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제 양반가의 부녀자들이 입궐 시 첩지와 더불어 쪽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정조 발제 개혁, 아까 가채를 금한 개혁 이후 얹은머리 대신 가채의 일종인 낭자를 소라딱지 비슷하게 크게 틀어붙인 머리 형태이다. 자, 그리고 첩지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뭐 쪽진머리처럼 이제 머리를 틀어서 묶고 요 부분 보이죠? 이게 첩지인데 이 첩지를 얹은 형태로 첩지는 화관이나 족두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첩지는 이제 가르마 중심으로 느슨하게 양쪽 다리를 곧게 빗어 봉발과 같은 결이 되도록 붙여서 귀 뒤를 지나서 서로 반대편 옆쪽으로 돌린 후 쪽에 감아서 고정을 시켰다고 해요. 거두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두미인데 대수머리라고 잘못 썼네요. 이게 거두미인데 거두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중에서 의식 때 대례복과 같이 착용하던 머리 형태로 머리채 대신에 이제 이게 나무예요. 나무로 만든 떠구지를 얹음으로써 큰 머리 또는 이제
큰 머리 또는 거둠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 대수. 지금 이렇게 삼각김밥 모양의 대수머리 같은 경우에는 궁중에서 대례, 임금이 주관하는 모든 의식을 행할 때 갖추는 가채로서 이제 입관 대신에 착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깨 높이까지 곱게 빗어내린 두 발의 양 끝에 봉황이 조각된 비녀가 꽂혀 있었으며, 여기 지금 보이죠? 봉황이 조각된 비녀가 꽂혀 있었으며, 뇌후 뒷부분 가운데에는 두 발을 두 갈래로 따 자주색 댕기로 들이고 머리 위에 앞부분에 떨장과 봉황 비녀로 장식하였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의 머리를 어느 정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미혼 남녀 머리 형태는 다음과 같은데, 이제 거가 잡복고라는 이제 조선 후기의 복식 풍속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쌍상투와 세양머리가 공존하였으며, 팔등분하여 따아주는 바둑판 머리. 이 팔등분하여 따아주는 바둑판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 애기들이 잔머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묶고 이런 식으로 좀 바둑판 머리로 잔머리가 나오지 않도록 한 바둑판 머리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발을 따온 후 모다발 끝에 댕기를 맺는 댕기머리 등의 개양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특히 조선시대 때는 따온 머리 끝에 댕기를 메었을 때 댕기의 빛깔로 미혼 남녀를 구분을 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봤듯이 미혼 남녀에서 미혼은 홍색, 미혼남은 이제 검정색을 하기도 했다. 아까 노끈도 사용했다고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장신구에는 이런 식으로 비녀, 비떨잠, 비치기, 댕기, 첩지, 화관, 족두리 등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그림하고 같이 볼게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제 비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녀가 있죠. 이거는 신분, 귀천에 따라서 재료나 문양의 사용이 제한이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빛 같은 경우에도 얼레빛과 참빛, 우리 요즘에 이렇게 좀 촘촘하게 되어 있는 얼레빛과 참빛이 있다. 그리고 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흔들면은 이런 부분이 달달달달달달달 떨려요. 그래서 떨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식 때 예복 차림의 왕비 및 상류 계급의 하나여 큰 머리나 어여머리 중심의 양편에 하나씩 꽂는 장식품으로, 아까 봤듯이 이런 이럴 때 떨잠을 사용한다 라고 해요. 그리고 비치개는 쪽진머리에 더 꽂는 비녀 위의 장식으로 상류 또는 일반 분야에 따라서 종류가 제한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르마를 나누거나 빗살에 대를 제거하는 뒷꽂이를 사용하거나 기름을 바르는 도구 또는 귀이개 등으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댕기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실용성 넘어서 머리 장식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을 해놨고, 또 결혼, 그 미혼과 기혼의 여부를 색으로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첩지 아까 봤죠? 이 첩지를 여기 가르마 가운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늘어뜨려서 쪽지 부분과 이렇게 틀어서 묶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 화관과 족두리 영정조 때 가채 폐단이 많아져 시정하기 위해서 화관과 족두리를 쓰게 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다라고 해요.